안녕하십니까. 일거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전국 20개의 과학고의 2024학년도 전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3년치의 20개 학교를 쭉 동시에 볼 필요가 있냐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영재학교는 전국의 어느 학교든 지원 가능하지만 과학고는 우리 지역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고의 기록들을 쭉 보고 전국을 보면 분명 입시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정리해둔 자료를 가지고 전형별, 단계별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정원입니다. 과학고는 크게 두 가지의 정원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20명이 한 반인 케이스와 18명이 한 반인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20명을 뽑아주기 더 감사하겠죠. 그런데 안에서 관리가 되는 거 보면 18명이 분명히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를 보고 이 학교 이렇구나, 과학고 정말 좋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잠깐 안내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자사고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80%가 일반 전형이 되고요, 20%가 사회 전형으로 나간다는 거, 영재교육 부분이 차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단계라고 쓰여 있는데요, 단계 말고요, 제가 이번에는 어떠한 절차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선발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과학고는요, 단계가 2단계로 끝나는 데가 있고 3단계로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A 서류, B 면담, C 구술을 모두 경험해 우리 친구들이 전형의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를 A 서류, B 면담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서류를 보고서 탈락자가 없이 면담까지 무조건 보는 학교가 있고요, 서류만 가지고 1차 탈락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1단계 A만 서류만 보고 떨어지는 것이 이 내신의 절대성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 부분을 하나씩 좀 살펴보죠. 자, 원서 접수 1부터 시작해서 1단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원서 접수일이 8월 달에 끝난 학교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재학교 마지막 3단계 전형 발표가 나기 전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친구가 영재학교만 바라보고 있다가 과학고를 놓치면 안 되겠다. 뭐뭐 바꿔야 되죠? 학생부의 제의항목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기소개서도 과학고 스타일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추천서 한 번도 부탁드려야 되겠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아까 말씀드렸죠, 1단계에서 탈락자가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인천과 진산,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경남과 창원, 이렇게 5군데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저 5개 학교는 반반으로 갈려요. 뭐냐면 인천 진산과 그 다음에 인천과고 대전 동신과고 같은 경우에는요, 지원율이 상당히 높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2배수만 뽑습니다. 1단계에서. 한마디로 1단계 내신은 탈락자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경남과 창원 같은 경우에는 3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저 두 학교는 3대1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떨어진 친구가 많지 않을 수 있다. 한마디로 B가 있어도 1단계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 친구들 내신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 자소서 추천서 정리해야 된다는 것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자소서 추천서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학생부가 다르게 출력된다. 그리고 내신 비율이 다르다 등등이요. 자, 각 학교마다요, 각 지역마다 수상 실적이 아예 기록되지 않는 학교가 있고요, 수상 실적을 학기당 1개만 보여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 교육은 활동사항이 보여지는 데가 있고 안 보여지는 데가 있어요. 이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를 착착착착 옮겨갔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만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는 보통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없겠지만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볼 것은 내신입니다. 과연 그냥 다 반영된다고만 하는데 내신을 어떻게 상급학교에서 바라볼까? 일 겁니다.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대전 동신가고 울산가고 케이스가 다른 학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신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세 가지가 반영이 되는데 분명히 3학년 1학기 내신이 제일 중요할 거고 중요도가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로 갈수록 점점 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수학과 과학은 반반으로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신을 50으로 본다면 그 외에 서류 항목에 대해서 평가도 50 정도로 보겠다 라는 정도로 다른 학교도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친구가 1차에서 통과를 하겠구나 안 하겠구나가 보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단계 부분인데요. 2단계는 소지면접, 출석면접입니다. 이 출석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친구의 서류를 확인하는 면접이에요. 이게 네가 맞니? 여기서 하면서 제일 뭐가 힘들었어? 이런 부분에서는 너가 어떠한 장점을 볼 수 있지? 학교 생활을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1대1로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경기 북과학고를 보여드리려고요. 왜냐하면 경기 북과학고는 이 부분에서 2배수를 선발합니다.
자, 다른 데는 어떻게 되죠? 1.5배수 선발하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친구들이 탈락하는 구간이 바로 이 출석 면접 구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전부 다 구술 면접에 전부 다 급급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기 북과학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요, 저기 간 이유는 3명 중에 2명은 붙고 1명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 있는 출석 면접을 갈 때 떨어진 친구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단 경기북과학고는 2배수에서 좀 나아지나 라고 했는데요. 항상 경기북과학고는 저 시기 때 약 9대1 정도의 일반 전형 상태로 가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약 9명 중에 7명이 저기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소서 플러스 면접이 과학고 면접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정이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말도 안 되는 두세 달의 일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1차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출석을 언제든 부를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고, 보통은 10월 달 사이에 모두 부른다는 것 정도도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3단계 전형인데요. 3단계 전형은 11월 10일부터 25일 사이까지 결국에 11월 달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하는 친구도 있죠. 내가 영재학교 떨어지면 지필이 없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참 근데 아이러니합니다. 오히려 영재학교보다는 과학고의 수준이 구술 수준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거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필 보는 시기는 7월 달인데요. 저 구술 면접을 보는 시기는 11월 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더 충분히 공부를 해놓은 상태여야 되고, 수학, 과학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고요. 과연 기출을 어떻게 풀어서 해결해 보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20개 학교의 기출이 다음 달 중에 모두 업로드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다운받아서 봐도 무려 100문제 이상 기출문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 해요. 그렇죠? 도움될 겁니다. 좋은 팁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이냐? 라고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과학고는 어떻게 비율로 따져가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경남과고가 조금 더 완벽하게 정리해서 좀 안내를 해줬는데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난수표 같은가요? 이런 느낌이요. 1단계는 내신 50%하고 서류 50%를 봅니다. 그런데 내신이 2학년 1학기 거는 10%, 2학년 2학기 건 15%, 3학년 1학기 건 25% 보고요. 수학과학은 5대5예요. 자, 이 기준으로 1단계를 선발하고 나면 2단계에서는요. 내신을 40%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했던 서류를 60% 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면접을 쭉 반영을 하고, 마지막에는요. 내신 30%, 그 다음에 면접 30%, 소집 면접 40%로 본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는 누적이 되고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 면접, 소집 면접 모두 비슷한 비율로 유지된다는 거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